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대자동차에서 새롭게 출시한 전기차 세단 아이오닉 6에 대한 익스테리어, 인테리어에 대한 리뷰를 전달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익스테리어 리뷰에서는 아이오닉 6가 디자인적으로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못생겼다라는 평들이 많은데 왜 아이오닉 6가 못생겼을 수밖에 없는지, 왜 못생겼다는 평을 듣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못생겨진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주차는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오늘 공휴일입니다. 비어있는 공터고요. 네, 차가 거의 없습니다. 차가 거의 없어서 잠깐 촬영할 때만 차량을 이렇게 주차해놨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10월 3일 공휴일이라서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잠깐만 주차해놓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오닉 6의 스펙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6에는 여러 가지 스펙이 있는데요. 지금 눈앞에 보고 계신 이 차량은 77.4kWh 배터리 용량이 탑재된 롱레인지 모델입니다. 롱레인지 모델 중에서도 4륜구동이 아닌 후륜구동 모델이고요. 휠은 20인치와 18인치가 있는데 18인치 기본 휠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6 롱레인지 후륜구동 18인치 휠이 적용된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이오닉 6는 국내 전기차 중에서 가장 긴 주행 거리로 인증받은 차량입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무려 524km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바로 그 모델이 이 모델입니다. 후륜구동 18인치 모델이 1회 충전으로 524km 주행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모델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이 모델에 대한 특징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오닉 6의 전면부는 뭐 투스카니를 닮았다, 포르쉐를 따라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혹평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전면부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헤드라이트 때문에 그런 평들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헤드라이트를 빼면 나머지 부분들은 괜찮아요. 이렇게 봐도 괜찮고 이렇게 봐도 괜찮고 여기 있는 볼륨감들도 괜찮은데, 헤드라이트가 사실 요즘 추세에 맞지 않는 굉장히 좀 투박하고 좀 커다란 이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엔 되게 슬림하게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오닉 6는 헤드라이트 이 금형 자체가 되게 크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좀 전면부에서 아쉬운 부분이 느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헤드라이트도 전체적인 요 모양이 좀 못생겼을 뿐이지 자세히 보게 되면 또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일단 이 픽셀형 주간 조조등이 시선을 잡아끄는 부분입니다. 이 픽셀형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부터 시작된 아이오닉 브랜드의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이오닉 6에도 이렇게 아주 예쁘게 다이아몬드처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다 보면 시각적으로도 아름답고요, 기능적으로도 괜찮은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블럼도 바뀌었죠. 엠블럼도 굉장히 슬림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기역학 개수를 거의 양산차 최저 수준 0.21 시도로 맞췄는데, 곳곳에서 공기 저항 개수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엠블럼도 그래요. 이 엠블럼도 최대한 얇게 만들어서 공기 역학 개수를 낮추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 밑에 부분, 이 액티브 에어로 플랩이라는 이 부분도 공기 역학 개수를 낮추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려 있어요. 보통 닫혀 있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현재 이 차량은 제가 주행을 좀 한 상태라서 액티브 에어로 플랩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에어로 플랩의 역할은 무엇이냐? 보통 내연기관 차들 같은 경우에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어서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냉각 효율을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이렇게 에어로 플랩을 통해서 냉각 저항을 감소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플랩이 열리고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플랩을 닫아서 가장 이상적인 공기역학 개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에어 플랩이 이렇게 닫혀 있을 때는 이 에어 커튼을 통해서 이제 바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옆에도 이렇게 뚫려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옆에가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혀 있을 때는 공기가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이 부딪힐 거 아니에요. 부딪혀서 이 옆으로 공기가 타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를 뚫어 놓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이오닉 6가 또 하나 전면부에서 아쉽다라는 평들이 나오는 게 바로 요 까만색 띠입니다. 이게 하얀색 차량에서는 정말 잘 보이는데, 여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 전방 감지 센서가 있어요. 그 주차할 때 삐삐삐 감지해주는 센서가 있고, 여기는 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거를 멀리서 봤을 때 감추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실제로 봤을 때 이 까만색 띠가 그렇게 막 눈에 거슬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실물로 봤을 때는 이 하단에 있는 이 검은색 부품들과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헤드램프 때문에 못생겼다라는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앞쪽에서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 프렁크잖아요. 프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렁크를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렁크는 보닛을 여는 것과 동일한 위치에서 여실 수가 있습니다. 저 레버를 한번 당겨주시고요. 여기 현대 엠블럼이 있는데 그대로 손을 넣으면 여기 후크가 있습니다. 후크를 왼쪽으로 밀어서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프렁크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난번 제가 시승기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차량은 AWD 4륜구동 모델이라서 프렁크가 한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후륜구동 모델은 4륜구동 모델보다 프렁크가 한 2배 정도 더 큽니다. 앞에 모터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큰 프렁크를 가지고 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오닉 6를 외관상으로 봤을 때 후륜인지 4륜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보닛을 한번 열어서 프렁크를 확인해 보세요. 프렁크가 이 정도 좀 크다 라고 느껴진다면 후륜 구동이고, 프렁크가 좀 작네 라고 느껴진다면 4륜 구동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재원이 나와 있어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도심 588, 고속도로 491, 복합 544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는 524로 인증받았지만 여기는 544로 나와 있고, 실제 100% 충전했을 때도 546km가 나왔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닛을 열었을 때 확실히 내연기관 차들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여기가 정말 짧잖아요. 딱 봤을 때 뭔가 되게 짤뚱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확실히 이 프론트 오버행, 여기를 프론트 오버행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여기가 짧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보닛도 상당히 짧은 길이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에어로 플랩이 지금은 열려 있지만, 여기가 닫혔을 때는 공기가 옆을 타고 흘러서 이 바퀴 쪽으로 가게 됩니다. 바퀴 쪽으로 가게 되는데, 또 휠 디자인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겠죠. 지금 이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20인치 휠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아이오닉 6와 좀 더 어울리는 휠 디자인은 이 18인치 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뭐 투스카니를 닮았다는 말도 있지만, 약간 클래식하면서도 이런 또 픽셀형 라이트를 보게 되면 하이테크한 느낌, 그러니까 약간 클래식하면서도 레트로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20인치 휠은 상당히 좀 멋을 부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 18인치 휠이 조금 더 아이오닉 6와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이 차의 컨셉과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약간 클래식하면서도 이런 반사되는 소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이테크한 느낌도 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휠이 더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또 공력 성능을 위해서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이 이렇게 타고 나옵니다. 타고 나와서 이렇게 그대로 흘러나갈 수 있게끔 여기가 이렇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부분을 통해서 공기역학 계수를 낮추는데 또 한몫을 했습니다. 이 부품의 역할은 뭐냐면,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기가 이렇게 흘러나가서 그대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막을 형성해 준다라는 것도, 그래서 이 부품도 공기역학 계수를 줄이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면부에서도 이런 포인트들, 휠뿐만 아니라 이런 포인트들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기역학 계수를 줄이는데 또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예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와 이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 아무래도 이 사이드 미러가 크면 클수록 이 공기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형 사이드 미러 쓰는 거고, 지금도 뭐 그렇게 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사이드 미러보다는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공기 저항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도어 손잡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그만큼 또 공기 저항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매끈하게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측면에서도 공기저항 계수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그리고 측면 디자인을 보게 되면 딱 봐도 유려한 디자인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이오닉 6가 달릴 때 이렇게 공기가 매끈하게 흘러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보다는 측면부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측면부보다는 후면부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오닉 6의 측면부 디자인 상당히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디에로 라인, 윈도우 라인을 보게 되면 여기도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게 순정이에요. 순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뭐 크롬을 넣는다든지 뭐 다른 컬러로 넣게 되는데, 여기도 순정으로 블랙으로 마감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스포티해 보이고 좀 더 통일성을 갖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뭐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걸 또 옵션으로 블랙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블랙으로 해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 제 개인적으로 또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히나 후면부, 리어뷰 이 부분인데, 국산차에서 사실 이렇게 과격하고 이렇게 과감한 후면부를 보여준 차량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오닉 6가 처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리어 스포일러가 2개나 있죠. 고정식이 2개나 되어 있고, 여기 있는 디퓨저도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대망의 후면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로 라인이 바로 이 라인인데, 지금 보세요. 정말 국산차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었던 이 라인도 이렇게 쭉 떨어지고, 이 라인도 정말로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투명식 고정 리어 스포일러, 여기도 픽셀이에요. 와, 이런 것들은 정말로 놀라운 부분입니다. 여기도 지금 픽셀인데 일자로 쭉 되어 있죠. 여기도 이렇게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솟아 올라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가 또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또 꺾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게 되면 디테일이 엄청나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안쪽으로 한 번 더 꺾어 놨죠.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다운포스를 생성한다. 다운포스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자동차가 달리게 되면 공기가 위로만 지나는 게 아니잖아요. 밑으로도 지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워낙 평평하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일반 내연기관 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밑에가 뜰 수가 있어요. 그렇게 뜨는 현상을 막아주는 게 바로 이런 리어 스포일러 역할인데, 이런 디퓨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와류, 여기서 이렇게 소용돌이가 쳐요. 막 이렇게 바람이 소용돌이가 치게 되는데, 그런 걸 또 줄여주는 게 이런 디퓨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디퓨저의 디자인을 보면 핀이 총 6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현상을 막아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구성 요소들을 뜯어보게 되면, 아, 왜 이렇게 디자인했구나, 왜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잖아요. 한번 충전했을 때 몇 킬로를 가느냐, 얼마의 효율을 내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그건 배터리의 크기를 크게 만들면 그건 늘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77.4kW인데 뭐 100kWh의 배터리를 넣으면 주행거리를 더 500km, 600km, 뭐 700km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배터리의 크기도 커지고, 키가 커지면 무게가 무거워지고, 그럼에 따라서 차량 가격도 또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터리 크기를 무조건적으로 키우기보다는 최대한 공기저항 계수를 낮춰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넓힌다라는 게 전기차에서 또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6는 아마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디자인돼서 만든 그 공기역학 계수의 집약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아이오닉 6의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트렁크가 열리는 면적은 꽤나 큰데 트렁크 자체는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하단에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좀 이 높이 자체도 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이 높이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고 폭도 그렇게 안 넓어요. 골프백을 한 2개 정도 넣을 수 있을까요? 네, 3개까지는 드라이버까지 넣는다라고 했을 때 3개까지 넣는 건 좀 어려워 보이는데, 트렁크가 확실히 그 여유가 느껴질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폴딩은 여기 있는 레버를 통해서 여기서만 가능해요. 네, 2열에서는 폴딩이 안 됩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이번에는 아이오닉 6의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옵션과 기능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공간적인 부분만 짧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엔 아이오닉 6 운전석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트 위치를 가장 낮은 위치로 지금 맞춘 거거든요. 그랬을 때 헤드룸은 한 뼘도 안 됩니다. 한 반 뼘 정도? 이 정도가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앞으로 했을 때 지금 보이시죠? 제 머리가 닿습니다. 그래서 결코 시트 포지션이 그렇게 밑에까지 내려가진 않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좀 올려보면 머리가 이렇게 닿아요. 벌써 가장 올려볼게요. 가장 올렸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여드리면, 네, 거의 지금 제 목을 다 꺾어야 됩니다. 올라가는 건 많이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가요. 전 여기서 한 요 정도 더 내려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보통 뭐 수입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시트 포지션을 이것보다 좀 더 낮출 수가 있어서 헤드룸이 조금 더 넉넉하거든요. 이게 지금도 뭐 부족하진 않아요. 부족하진 않은데 이제 심리적으로 여기가 좀 답답하다 보니까 조금 좁다라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낮았으면 어땠을까. 물론 전기차여서 이 배터리가 있어서 더 낮춘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낮췄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핸들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가 가장 앞으로 당긴 거고, 가장 밀었고 위, 아래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핸들의 위치는 좀 다양하게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딱 맞춰놓고 운전을 하면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오닉 6 같은 경우 이 도어의 버튼을 다 없애고 굉장히 슬림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쪽 공간, 무릎 공간의 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센터 콘솔도 이렇게 브릿지 타입으로 만들어서 이쪽도 넓은데 이 도어도 좀 얇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운전자 쪽 공간이 넉넉해졌다라는 것도 이 운전자 공간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번엔 운전석 쪽 뒷좌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2열 헤드룸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잖아요. 헤드룸이 머리가 다 좁다라는 이슈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저도 지금 살짝 구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완전히 피면 저도 머리가 닿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편하게 앉으려면 고개를 숙여야 되고, 만약에 머리를 안 닿게 하려면 이렇게 엉덩이를 좀 빼서, 엉덩이랑 이만큼 한 뼘 정도 빼서 머리를 기대야 이 정도가 편한 포지션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제 허리가 완전히 휘어져 있잖아요. 장거리를 갔을 때 허리가 엄청 아플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핀다라고 했을 때는 또 머리가 닿습니다. 머리가 닿기 때문에 또 고개를 숙여야 되니까 또 이렇게 되면 장거리 갔을 때 목 쪽이 아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편한 포지션을 찾으면 뭐 머리를 기대야 되는데 머리를 기대면 또 이렇게 엉덩이가 빠지니까 이런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공기역학 개수를 위해서 이 루프라인을 좀 매끄럽게 다듬다 보니까 헤드룸 공간에 손해를 좀 받고, 아무래도 앞좌석처럼 여기 하단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시트 높이 자체가 좀 높아져서 헤드룸 공간에서 좀 손해를 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뒷좌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그룸은 거의 한 뼘, 두 뼘 정도, 제가 이렇게 다리를 꽈도 아주 넉넉하게 꽈질 정도로, 네, 전혀 레그룸은 아주 넉넉한데 지금 요 헤드룸 공간이 살짝 아쉽긴 합니다. 요 엉덩이도 굉장히 길어요. 엉덩이 받침도 굉장히 길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발을 뻗으면 제 허벅지를 완전히 다 커버할 정도의 이 시트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수석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수석도 한번 끝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벌써 목이 꺾이기 시작하는데 여기까지, 조수석은 지금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상당히 또 많이 올라가죠. 조수석을 쭉 내려보겠습니다. 쭉 내렸을 때 좀 더 앞으로 당겨 볼게요. 운전석이랑 같은 위치로 맞췄을 때, 네, 요 정도 공간이 남습니다. 뭐 조수석이야 큰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좀 더 편하게 시트를 눕히면 되니까, 네, 이렇게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편합니다. 조수석은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콘솔은 이렇게 서랍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짐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조수석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도 수납 공간이 엄청 커요. 거의 운동화 두 켤레를 그냥 이렇게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짐을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럼퍼 서포트, 이 허리 요추 지지대는 투웨이로 되어 있어요. 두 방향. 앞, 뒤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 아래는 안 되고 앞, 뒤로만 조절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자동차에서 새롭게 출시한 전기차 세단 아이오닉 6 롱레인지 후륜구동 18인치 모델에 대한 익스테리어와 실내 공간에 대한 리뷰를 전달 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이 모델에 대한 시승기도 전달 드렸었고, 그보다 더 앞서서는 아이오닉 6 롱레인지 4륜구동 20인치 휠에 대한 시승기와 실내 기능과 옵션에 대한 리뷰도 상세히 전달 드렸으니까요. 아이오닉 6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 참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리뷰를 통해서 아이오닉 6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